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욱 행정사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다 일반 행정사 하시죠? 혹시 다른 행정사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어떤? 아, 선생님이시구나. 네. 저는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회사 행정사입니다. 저는 일반은 아니고요. 회사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행정사 과목 중에 이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으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저희 강의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유예하시고 제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한 분 계시고,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해 1차 합격하시고 혹시 동차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 다 동차 많으시고. 그러면 혹시 여기 아직 올해 이제 1차나 2차는 계획이 없으시고 내년에 1차 하시는 분? 아, 그럼 다 이제 올해 어쨌든 10월 5일인가요? 토요일이죠. 그냥 그때 시험을 보시는 거네요. 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쭤본 게 사실 이제 지금 뭐 동차를 하셨든 아니면 유예를 지금 하시고 이제 제시 준비를 하시든 일단 이제 다 본인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준비를 해 오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 뭐 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서 진도에 따라 가지고 다 하셨을 텐데 이제 저희 지금 오늘 하는 게 특강이잖아요. 특강이고 사실 제가 이제 이 특강을 좀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험으로 치면 한 2달이 안 남았죠? 2달이 안 남았잖아요. 안 남은 상태에서 기존에 아마 다들 이제 좀 이렇게 본인 루틴대로 본인 커리큘럼대로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운전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운전을 잘 하시는 와중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하고 계신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옆에서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경험을 해봤지만은 크게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하실 때 기존까지 준비하셨던 건 계속 반복하시고 반복 학습하시고 계속 보시고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잊으셔도 또 암기하시고 저희 행정사 시험이 과목 전체적으로 암기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준비하셨던 기존의 스타일도 있으실 거예요. 답안 작성 스타일도 있으실 거고 기존에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셨던 이제 그 공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풀이 공식이라든지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뭔가 옆에서 새롭게 말씀드리는 게 저로서는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괜히 그걸 말씀드렸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제가 운전 얘기를 했지만은 운전을 잘하고 계신데 옆에서 잔소리라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여러분들한테 뭐 아주 낮은 확률로 올바른 길로 제가 인도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은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길 찾는데 혼란을 가지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주제를 선별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먼저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타이틀을 제가 건너뛰고요.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목차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크게 뭐 세 챕터로 나눠놨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요. 네, 먼저 이제 기출 분석 하나 하고 답안 작성 두 가지입니다. 이 기출 분석을 하게 된 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수차례 들으셨겠지만은 이 국가 자격 시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는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알파, 이죠 오메가입니다. 네, 지금 사실 기출 문제 분석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풀이를 통해서 얼마나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느냐 그게 제가 보기에는 관건인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출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공신력 있게 네, 예시 답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사 시험이 사실 지금 이제 횟수는 얼마 안 됐죠. 11회까지 시행이 됐으니까 횟수는 얼마 안 됐지만은 과거에 뭐 3회, 4회, 5회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 사실 좀 모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범위에서 나올지가 좀 애매했어요. 근데 이제는 10회를 넘어섰고 사실상 기존의 기출 문제를 활용한 문제들이 재출제되거나 뭐 똑같이 출제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기출 문제가 상당히 유의미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좀 말씀을 드려서 좀 원활하게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선택을 한 거는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네, 분석해보고 풀어보자. 이번 기회에 그걸 했고요.
지금 두 번째 챕터를 보시면은 이제 답안 작성인데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 각자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법학원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존에 답안 특강 같은 것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좀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데 제가 또 지금 단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될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제가 좀 섣부른 말씀을 드리기 애매하긴 한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참고상으로 봐주시면 돼요. 네,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의 프레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거 저는 시험을 봤으니까 네, 봤기 때문에 뭐 작성할 때 실질적인 뭐 약간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 드리고 좀 그렇게 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처음에 강의 커리큘럼을 시작하실 때 분명히 이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인 조망을 해주셨을 거예요. 이 강의 이제 전체적. 저희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과목의 구성이 법령 8개잖아요. 좀 양이 방대하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법령의 체계에 대해서 아마 조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걸 지나서 이제 뭐 기본 강의, 핵심 강의, 지금 이제 모의고사 하고 계시죠? 모의고사까지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세부 논점들을 연습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수험생들 마찬가지였습니다는 이 자꾸 이제 그 개별적인 논점에 매몰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봤는데 자꾸 매몰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좀 형국이 되기도 해요. 네,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도 네, 다시 한번 숲을 보자. 네, 숲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조망을 하면서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이제 보이죠. 아, 지금까지 내가 이런 논점들을 보고 이런 쟁점들을 암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빠진 게 여기 있었네. 나의 취약점이 뭐가 있었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저도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돼요. 제 생각으로는. 네. 사실 그래서 뭐 특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뭐 이런 거겠죠. 나올 거 찝어달라. 보통 그렇잖아요. 네. 찝어달라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시죠.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네. 딱 찝어드리고 뭐 10개 정도 찝어드렸는데 거기서 뭐 세 문제 나온다. 대박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약간 불확실성에 기인한 약간 도박성 그런데 집중하지 마시고 확실성을 높이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셨던 거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속 보셨던 거 계속 반복하시면서 암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와중에서 오늘은 이제 저랑 같이 기출 분석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조망을 하자. 네. 그렇게 제가 한번 오늘 할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목차에는 기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페이지로 따지면은 지금 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고 첫 페이지에 조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도 좀 전체적인 조망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 사실 이제 행정절차법뿐만 아니라 행정사 과목 시험 경향이 지금 보면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작년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지문이 길어졌습니다. 지문도 길어지고 내용도 좀 많이 복잡하게 일단 외관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외관상으로는 좀 복잡하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좀 문의를 하시는 게 천편일률적인 일반적인 답안이 아니라 뭔가 좀 논리를 갖추고 나만의 좀 독자적인 답안을 쓰고 싶다, 좀 독창성 있게 쓰고 싶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개 법령이지 않습니까? 8개 법령이고 방대하고 사실상 법조문들의 집합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론이죠.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큰 논리가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 큰 논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부담을 안 가셔도 되는 게 지금 사례형이 나오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사례형 나오면은 뭔가 논리를 적용해야 되고 이론을 적용해야 되고 판례를 적용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행정 절차론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논리가 좀 필요한 부분은 딱 몇 가지 정해졌어요. 예를 들면 처분. 네. 절차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처분이잖아요. 처분이 본론입니다. 근데 그 처분과 관련해서 네, 위법성. 네, 위법성 있죠.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이 독자적인 하자세로 인정을 할 것인가 그 부분 하나. 그리고 위법성의 정도. 그리고 이 하자의 치유. 이 정도예요. 이 정도에서 보통 이제 그 법에서 나오지 않는 이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각 법에 있는
조문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셔서 체계적으로 쓰시냐 그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40점 문제 같은 경우도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딱 한 번 제가 알기로는 그 개인정보법이었네요. 거기서 네. 한 번 40점 문제가 나왔던 걸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 절차법에서 나왔어요. 나왔다는 거는 40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굵직한 주제를 묶어가지고 보통 낸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지금까지 암기하셨던 거 얼마나 시험장 가셔서 잘 현출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분명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새로 오시면 안 돼요. 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조망하고 복습하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예전에 다 배웠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첫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뭐 행정절차법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제 행정절차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행정절차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정절차론에서 가장 이제 핵심 중심에 있는 과목이 행정절차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첫 번째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있죠. 행정청, 국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최소한의 논리성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 정도 논리는 그것도 알고 가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제가 예시로 든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도 제가 지방 가서 뭐 상담을 하고 왔지만은 이 상담하시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행정사 되시고 나서 상담 많이 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하실 때 대표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시죠. 사장님들하고. 근데 그 사장님들이 대부분 딱 처음 뵙게 되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 행정청 되게 괘씸하다. 보통 이제 뭐 시청이죠. 만나자마자 보통 그래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무 괘씸하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나한테 잘 안 해주냐. 행정청이면은 시청 뭐 공무원 직원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줘야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뭘 하면은 나한테 알려줘야지. 알려주지도 않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뭐 문서 하나 띵 날라오고 서면 하나 띵 날라오고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네, 행정청을 일단은 이 사람들 좀 괘씸하다. 그리고 두 번째 안 알려주고 뭔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 들으셨을 때 여러분 공부가 되신 상태니까 딱 들으셔도 이 사장님이 뭔가 논리적이지가 않죠. 네. 맞죠? 논리적이지 않죠? 딱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이 사장님의 관점처럼 이렇게 쓰신다면은 채점위원분들은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네, 논리가.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사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 행정 너무 괘씸하다. 이 괘씸하다고 하는 거는 뭔가 약간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괘씸하다는 거는 뭔가 이 사람이 날 잘해줘야 되는데 왜 잘해줬는데 내가 잘해주지 못하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분이 느끼기에는 이 행정청은 위에서 나를 누르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네. 첫 번째로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두 번째, 뭔가 절차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뭐 절차를 갖추고 나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알려줬어. 나한테 좀 잘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절차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뭐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있는데 정의종이 안 나와 있죠. 뭐 행정 혹시 뭐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네.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행정이란 거는 원칙적으로 이 국가가 크게 이거죠. 네. 자, 법의 범위 안에서 이 법의 범위란 거는 적용, 네, 그리고 규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처음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만약에 어떠한 제재를 한다면은 거기에 규제, 제재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국가가 국가 목적이나 공익 실현, 네, 국가 목적이나 공익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이 행정 작용을 저희가 행정이라고 합니다.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자, 국가가 그냥 하지 않아요. 뭔가 국가 목적이나 공익 실현, 대승적인 목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행정입니다. 구별되는 개념도 여러 가지 있죠. 네, 입법, 사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입법, 사법은 어떻습니까? 입법 같은 경우에는 흔히 생각하시는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이분들이 물론 이거 적극적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행정청에서 행위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직접적으로 국민한테 와닿지 않죠. 근거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만들어주고 행정청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법은 어떻습니까? 사법은 소극적이죠. 네. 절대 먼저 발동되지 않아요. 사법 같은 경우에는. 사법자료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나 소재기나 이런 걸 했을 때 네. 행정심판을 치면은 저희가 이제 신청할 거고요. 네. 행정소송 치면 소재기겠죠. 그러한 뭔가 국민의 먼저 적극적인 활동이 있을 때 그에 대응해서 네. 발동되는 게 사법권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장님이 처음에 생각하실 때, 자, 자기를 찍어 누른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 공부가 돼 있으니까 이 행정청에 저런 행위가 찍어 누르는 행위만 있습니까? 처분을 생각하실 때 저희 뭐 이 처분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 아실 텐데 처분의 종류가 뭐가 있죠? 그렇죠? 흔히 생각하시는 게 이 사장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답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장님은 침익 처분만 생각하시면 침익 처분. 네. 근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수익적 처분 있잖아요. 네, 수익적 처분.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행정 절차론을 시험 문제를 푸시고 공부를 하실 때 첫 번째 논리는 무조건 이 행정청의 한 행위, 이 행위를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처분이라는 걸 분석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이제 좀 답안 쓰신 걸 보면은 애초에 확정을 하고 문제를 푸세요. 아, 이거는 이건 당연히 침익적 처분이구나. 네. 수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 구분하지 않고 당연히 침익적 처분이구나. 그렇게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이죠. 나한테 뭔가 안 해줬어.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처분 관련해가지고 쭉 절차가 나오죠. 뭐 의견 제출도 나오고, 뭐 사전 통지도 여러 개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사장님한테. 자, 사장님, 진짜로 뭔가 받으신 게 없어요? 그러죠. 그럼 사장님 그때 가서 얘기를 하신 거죠.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는 집에 주소지가 집으로 돼 있는데 내가 사실 해외여행 갔다 온다고 집에 한 거의 2달 동안 못 들어갔어. 근데 갔다 오니까 행정청에서 나한테 무슨 처분을 했어. 자,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논점이 뭐가 있죠? 송달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송달이 안 되는 거네. 송달할 때 행정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숫자가 먼저 떠오르셔야 되는데 14일 떠오르시죠? 그 부분은. 네. 가름할 수 있습니다. 송달을 행정청 입장에서는 계속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공지송달 제도를 통해서 14일 지나면은 송달하는 걸로 봐버린다는 거죠. 네. 자, 그 구조가 요 구조죠. 네.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처분이 먼저 있는 거고 그 처분에 따라서 뭔가 행정청이 그걸 보완하고 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행정청과 국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로만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를 막 찍어 누른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이런 제도 절차 관리도 안 해주고 뭐 안 해줬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이 두 개가 다 합쳐져 있잖아요. 실제 흐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수평적 관계죠. 이런 영역에 있는 게 수익적 처분이죠. 밑에 있는 거. 네. 이런 게 침익적 처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구조화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구조화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단계를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행정 절차론, 행정 절차법을 관통하는 지금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후에 나올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법 8개를 모은 거라고 그랬죠.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모든 시험장에서 가져가야 하는 모든 재료는 이 법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이란 게, 법률이란 게 절대 허투루 맞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행정 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거예요. 네. 그 목차, 그 흐름, 그리고 이 행정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적인 순서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하시면 그게 바로 논리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뭐 혹시 뭐 그저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민법도 이제 강의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거 들으신 분 계시나요? 민법 강의, 민법. 아, 오늘 다 처음 보신 건가요? 아니면 민법? 그러니까 민법을 만약 들으셨다면은 좀 개념이 다르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실체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죠. 네. 근데 절차법은 안 그렇단 말이죠. 사실 절차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절차는 국민한테 국민이 뭔가 이제 구제를 받거나 하려고 할 때 뭔가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이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쉽게 올까요? 못 오죠. 네. 최대한 쉽고 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희 행정절차법 보시면은 원칙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투명성 네, 있잖아요. 네. 그게 허투루 나온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 포인트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장님이 또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처분을 했는데 옆에 있는 김 사장, 또 옆에 있는 박 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좀 차별을 했어. 똑같이 줘야지 뭘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차별을 하냐.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행정절차법에서 다루는 영역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행정절차법, 저희 행정절차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판단 부분이죠. 처분의 위법, 부당성 이걸 다루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은.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답안 쓸 때 보면은 이걸 헷갈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네. 행정절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절차의 위법 부당만 다투는 거죠. 절차. 그거 하면 이제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뭐 절차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할 거냐? 그리고 인정할 때 뭐 여러분들 많이 아셨던 뭐 중대명백설 이런 거 나오고 학설 나오잖아요.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 쪽에 집중을 안 하시고 오히려 실체적인 부분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행정절차법에서는 실체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아요.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에 독자적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페이지가 2페이지인데 요거는 제가 좀 참고로 하시라고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다 목적이에요. 목적. 네, 제가 목적적만 적어놓은 건데 이 행정절차법 목적을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은 자,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성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나눠보면은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뭔가 처분을 할 때 저걸 지키라는 거죠. 네, 처분의 관점입니다. 뒤에 국민의 권익. 처분을 한 다음에 처분하는 와중에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각종 규정들을 또 절차적인 부분들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처분에 대해서 일단은 처분에 대해서 저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분이 있다 그랬을 때 무조건 침해기적 처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차법에서도 보시면은 네, 요걸 나누면서 이 처분이 당연히 침익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같은 경우에는 뭔가 능동적이고 공익실현, 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못 나누시고 자 거기에 덧붙여서 뭐 처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각종 제도들을 잘 지켰는가 이 단계로 나가셔야 돼요. 처분에 대한 검토도 없이 갑자기 행정절차법상의 각 제도, 뭐 의견 제출 이런 거 갑자기 기술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네. 그 정도 논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논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들은 이론들은 그 정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법률들의 목적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자, 뭔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단은 뭔가 행정청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고 뒷부분이 뭔가 국민의 안 권리를 보장, 국민의 권익 보호가 나오는 거죠. 네. 앞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목적을 적어놓은 이유는 사실 이제 제가 목적 말고도 원래라면은 원칙이라든지 이제 각 법마다 원칙이 있잖아요. 저희 총칙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총칙을 항상 보시면은 몇 가지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목적이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뭐 적용 범위 이런 게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원래는 이걸 제가 좀 모아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모아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진짜 시험장 답안 쓰실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약간 좀 맥가이버 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다용도를 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장 가보시면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예측을 잘 하셨다고 해도 내 문제 다 본인이 생각했던 문제가 나오기 힘듭니다. 분명히 소위 이제 불이타라고 하잖아요. 한두 문제 정도는 공부 안 하셨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런 답안들을 쓸 때 어떤 걸 활용하냐, 어떤 걸 재료들로 쓰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목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뭐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섞어가지고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번 저희 점검을 하고 가죠. 여기서 자, 행정청. 행정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정의조항 같은 경우는 다 암기가 돼 있으시겠죠? 행정청이 뭡니까? 네. 네. 그렇죠.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행정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행정법 다 1차 과목 때 행정법 배우셨잖아요. 행정청이란 거는 원칙적으로 뭐를 전제로 합니까? 행정 주체를 전제로 해요. 행정 주체. 네. 행정 주체를 전제로 하는데 그 행정 주체가 네, 직접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라는 네, 그 밑에 있는 기관이 움직여주는 거죠. 움직이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해주는 의사 결정하고 표시하는 이게 핵심 포인트죠. 결정하고 표시해주는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흔히 쓰실 때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쓰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입니다. 네. 지방자치 기관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주체죠. 네. 요건 제가 이제 당연히 용어상의 정의니까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그 두 번째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아니더라도 어디가 또 있죠? 두 번째 항목으로. 그렇죠. 권한을 위임받은, 네. 흔히들 말씀하시는 뭐 공무수탁 사인 이런 것들이죠. 네. 권한을 위임받거나 아니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왜 행정청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보면 지금 공무수탁 사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보기 어렵죠. 근데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되기 때문에 이 행정청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별도 논점으로 내기 어려워요, 솔직히. 네. 문제로 봤을 때 논점 내기 어려운데 문제를 끼우면서 설문에 적는 거죠. 자, 사인, 개인이 뭔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만들면서 포인트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문제를 풀 때 이 개인도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 이런 거 아셔야 되겠죠. 이게 다 정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 조항이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강조하실 거예요. 정의를 괜히 막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게 이 정의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른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좀 제가 전체적인 좀 개관을 해드렸고요.